자, 39차시 우리 교과서 130에서 13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예,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이동은 물질의 이동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포막의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인지질 이중층과 이제 막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 인지질은 요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고요.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꼬리 부분은 이제 소수성이라고 이제 물하고 친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서로 이렇게 소수성 꼬리가 서로 이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친수성 머리가 바깥쪽에 있는 형태로 이중층을 이루고 있고요. 세포 안팎에는 이제 물이 풍부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바깥쪽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인지질 이중층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단백질이라고 불리는 부분은요, 이제 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데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이제 관통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라는 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분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포가 별도로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은요, O2 산소와 CO2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제 기체 분자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은 요 기체 분자들보다는 좀 덩치가 큰 녀석들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그리고 각종 이온 같은 경우에 이제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분자보다는 덩치가 크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막단백질에 좀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친수성 물질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친수성 물질인 경우에는 이제 소수성인 인지질의 이제 꼬리 부분 있죠. 소수성인 인지질 이중층 내부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단백질이라는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은 이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것으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삼투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이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거고요.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 삼투 모두 공통적인 점은 결국에 이동에 의해서 양쪽 부분의 농도가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뭔가 물질이 이동하기도 하고, 확산은 물질이 이동을 하고요. 삼투는 물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둘 다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삼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은 이동하고 이제 설탕이나 소금은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자의 크기가 설탕이나 소금 분자에 비해서 물이 더 작기 때문에 통과가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파 표피 세포로 실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양파 표피 세포를 이제 10% 설탕물에다가
세포에다가 집어넣으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포 안팎의 농도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동이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증류수에다가 양파 표피 세포를 집어넣으면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양파 세포가 팽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 바깥쪽이 증류수니까 저농도이고요. 상대적으로 요 안쪽이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이동해서 농도를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20%에 해당하는 설탕물에 집어넣으면 이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요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0%의 소금물이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고농도이고 세포 안쪽이 저농도이죠. 그래서 물이 항상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혈구를 이용한 실험도 있는데요. 이 적혈구를 이제 소금물 같은 데다가 집어 넣으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서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때는 안쪽이 저농도고 바깥쪽이 고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증류수에 집어넣으면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증류수는 농도가 낮죠. 저농도 물질이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경우에는 적혈구 내부의 온도가 내부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은 이제 물이 이동하면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농도를 맞추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교과서 131쪽입니다. 자, 요 자료는 이제 그 인지질 이중층을 이용해서 통해서 확산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 분자는 이제 친수성 물질이 아니고 덩치도 작아서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뚫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농도는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은 친수성 물질이기도 하면서 덩치도 커서 요 인지질 이중층 이쪽이 소수성 부분이죠. 이쪽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을 통해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고농도에서 역시 저농도 쪽으로 이렇게 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산을 나타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요 밑에 있는 요 적혈구 실험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걸 증류수에 넣게 되면 이 증류수가 농도가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저농도가 되고 안쪽이 고농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적혈구가 팽팽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진한 소금물에 넣으면 바깥쪽이 이제 고농도가 되고요. 안쪽이 저농도가 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물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적혈구가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삼투 현상이죠. 양파 세포를 진한 소금물에 넣으면 요 바깥쪽이 이제 고농도가 되죠. 안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소금 분자에 비해서 물 분자가 작으니까 선택적 부가성에 의해서 물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면 쪽은 희석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아지고 여기는 농도가 높아져서 농도가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부피가 줄어드니까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확산과 삼투 모두 결국에 바깥쪽과 안쪽에 이제 농도를 맞춰주는 과정인데,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이나 막단백질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방향으로 그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요. 반면에 삼투는 이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으로 이동해서 고농도 쪽을 이제 희석시키는 거죠. 그래서 농도를 맞춰주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확산과 삼투 관련 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23년 3월 고2생명과학 원 6번 문제고요. 다음은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학생 ABC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학생 A, 세포막의 구성 성분에는 단백질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온이라든지 포도당, 아미노산의 이동 통로가 됩니다. 자, 세포막은 선택적 두가성이 있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죠. 그리고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확산한다라고 했는데,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는 친수성 물질도 아니고 덩치도 작아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확산하게 되죠. 자, ABC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11월 고1 통합과학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 A와 B를, 표는 물질 이동 방식 1과 2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볼까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요. 요 기체는 주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확산하죠. 그래서 요게 A에 해당이 되겠고요. 근데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이동하는 것은, 포도당, 아미노산, 이온 같은 녀석들은 친수성 물질로 소수성인 인지질 이중층 내부를 통과할 수 없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확산하게 되죠. 요게 B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B가 아니고 A이고요. 자, 기억. 포도당의 구성원소에는 탄소가 있죠. 그 광합성 과정이 결국에 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으로, 이때 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서 생물권의 생명체 내의 포도당으로 이동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A와 B는 모두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확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자, 2024년 3월 고2 생명과학원 1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어떤 식물 세포를 설탕 용액 A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상태를, 나는 가의 식물 세포를 설탕 용액 B로 옮기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여기 보면 요 가와 나의 세포 내 농도는 같을 겁니다. 동일 세포이니까요. 근데 용액 A와 B의 농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가의 경우에는 지금 물이 빠져나가서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세포막이 쪼그라들어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삼투 현상으로 결국에 상대적으로 세포 쪽이 저농도, 세포막 바깥쪽이 고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A이죠. 반면에 나의 경우에는 물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세포가 팽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가 되겠죠. 요게 B입니다. 그래서 A는 세포보다 농도가 높고요, B는 세포보다 농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농도가 더 높죠. 이제 설탕 용액의 농도는 B가 A보다 높다, 거꾸로 해놨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가의 식물 세포를 증류수에 넣으면 증류수가 가장 농도가 낮은 녀석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설탕이 녹아 있는 나에서도 물이 바깥으로
넘어가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증류수에 넣으면 물이 더 많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요 디귿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은 설탕이 물보다 크다 했는데 지금 이동하는 것은 설탕이 아니라 물이 이동하고 있는 삼투 현상입니다. 따라서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은 물이 설탕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